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예. 어, 방금 소개받은 백태주 형제입니다. 저는 동남아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지금 싱가포르 지부장으로도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위해서 우리 민만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혼돈과 어둠과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시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있음을 믿기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이곳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과 그 죄성으로 인하여 어둠과 절망과 슬픔이 있게 된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사명을 붙잡고 이제까지 아버지 학교를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만나서 모여서 얼굴을 바라보며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가정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명이 영원해야 한다는 것을 믿기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학교 본부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각 지역과 또 일터와 사명지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아버지 상을 넘겨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듯 말씀이 영원하시듯 성경적 가정상이 영원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학교가 역사의 유물과 산물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온라인 시대 속에서도 후손의 후손들까지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기초와 그 사명과 그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강의하시는 분들, 각 또 나라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고 줌이지만 얼굴을 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비됨을 선포하는 시간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학교 구호를 대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비됨을 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장을 단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 어떤 남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시고 계십니까?
조용히 가족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보십시오. 제가 선창하면 저를 따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아버지 학교 구호를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모두 얍 하고 손을 들으시고 제가 구호 시작하면 다 함께 큰 소리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3번 하시고 얍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 준비 얍! 구호 시작!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우리 김성묵 장로님, 이사장님 나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줌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상에 여러분들의 기도 또 그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뭐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있지만 서로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김학원 국장과 우리 김현준 간사가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릴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아버지 학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이제 나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첫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가정과 교회라는 생명나무 공동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백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백신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영혼의 백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영 박사님 잘 아시지만 여러분 이현영 박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주스를 이길 유일한 길은 타인을 위하는 눈물뿐입니다. 눈물 한 방울 얘기하셨는데 영성과 인성을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학교 말로 눈물로 이렇게 쓰여진 눈물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눈물, 그 뜨거운 눈물, 뜨거운 가슴.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는 이 시대에 정말 영혼의 백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종배 교수라는 분 국제미래학회 회장이시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가지 회복운동을 주장하셨는데 자연회복운동, 가족회복운동, 인성회복운동, 영성회복운동입니다. 아버지 학교말로 지금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로나가 끝나도 세상은 절대 예전과 똑같지 않다. 세상의 예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이 이발 하랄이라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인데요. 하버드 대학에도 있었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들 대부분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른 세계에 산다는 것이죠. 절대로 전과 같지 않다. 또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단지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너를 만났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와 이렇게 VR로 만나는,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영 교수는 접촉에서 접속으로 바뀌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접촉과 접속이 서로 긴장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사회 제도와 생활 양식 등을 바꾸게 될 것이다. 접촉과 접속이 서로 긴장과 균형 관계를 이루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사역이나 초점 이런 우리 삶이 이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PC 시대 이 아버지 학교를 살펴보면 온라인 콘텐츠에 6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재미, 감동, 위로, 간접 경험, 정보성, 보상, 그 다음에 must와 want를 잘 분별하다. 이것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아버지 학교야말로 이런 중요한 6가지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다. 그것이 아버지 학교의 특성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짧고 간결하게 하면 must와 want를 잘 분별해서 이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 형태는 이제 이따 김한국 국장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또 비대면은 사역에 그런 많은 약점이 있을 텐데 강점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부르셨는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했을까? 새로운 그런 온난으로 진행되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는 로마라는 그런 팍스 로마의 그 강대국, 로마의 그 문화를 통해서, 로마가 뚫은 그 길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실은 복음이 전파가 됐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대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 또 그 각종 그런 사역들, 인간의 회복, 이런 것들,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이런 새로운 시대로 부르고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비대면 교육이라는 그런 전문 지식을 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다. 남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마음, 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옛날에 편한 것을 자꾸만 추구하고 싶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물론 좋았죠.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역, 이제 함께 더불어가는 사역.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거, 어느 때보다. 그다음에 리더십은 소통과 창의력과 용기를 가지고 자꾸만 새로운 걸 뚫고 나가는, 개척하는 그런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운동으로서, 삶의 신청을 운동으로서, 연합운동으로서의 본질은 우리가 꼭 지켜나간다. 그리고 대면사역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대면사역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어나야만 그것이 진짜 성령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아버지 학교에 강한 성령 역사가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인데, 이 어려운 때를 향해서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의 그런 그 창의적인 사역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지금 이 온라인 사역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또 만날 수가 없어서 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일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창조적인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걸 통해서 더 아버지 학교의 학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 작은 곳이라도, 아주 먼 곳이라도, 몇 사람이 소수의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운동의 문제점은 그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면 사람들 냄새가 강하다 보면 기계화되고, 그래서 머지않아서 기념물로 된다. 모든 운동이 이렇게 해서 지향길로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또 우리의 운동성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운동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수술하면서 어려울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죠. 정말 우리 아버지 학교 형제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생각 주님 보시기에 선하했던 그런 많은 그런 아버지 학교 행전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수했던 첫 마음, 첫사랑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면 아버지 학교는 다시 꽃 피어날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이 시대의 백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리더십과 그런 첫사랑,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기간은 동역자입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서로 격려하는 데서 한번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입 앞에서 눈 앞에서 박수하면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또 줌으로 여러 곳에서 함께 이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잠깐 제가 갤러리 보기를 하니까 아직 카메라를 좀 아직 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가 만남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교육 받으신 중간에 좀 카메라 켜주시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요. 좀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중 강사 이 화면 좀 한번 전체 얼굴 나올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여기 화면 공유 보시면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손 한번 이렇게 서로 카메라 켜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네, 여기 화면에 이제 지금 쭉 나왔죠. 혹시 다음 화면에도 또 카메라 있을까요, 현중 강사님? 아, 네, 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카메라 공유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이제 해외 사역자 온라인 스쿨에서 저는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에 대한 이제 소개를 좀 받기 위해서 지금 본부의 김학원 국장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저희의 이제 좀 마음과 몸을 푸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채팅창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기 김현중 간사께서 목소리가 잘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 테스트를 했는데 한 번 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채팅창에 10점 만점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들리시는지. 아, 네네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시는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채팅창의 또 몸풀기 훈련으로 네. 채팅창에 오늘 아침 시간대가 좀 다 다른가요? 거진 시간대 비슷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식사 어떤 메뉴 드셨는지 한번 네. 네. 토스트 밥 드셨고 브레드 네 브레드 영어 읽었습니다 제가 에그 앤드 햄 샌드위치 네 누룽지 네 저희가 다 해외에 다 각양 각곳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메뉴도 다양하고 글로벌 합니다. 포리지가 뭘까요? 포리지? 포리지가 시리얼인가요? 제가 모르는 메뉴도 있네요. 네. 이렇게 그 온라인 아버지 학교나 줌을 통해서 이제 만남을 가지시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질문하시게 되면 참가하신 분들이 채팅으로 답을 못하세요. 딱 오늘 딱 이렇게 제가 처음에 딱 왔는데 온라인 아버지 학교 저희 오늘 해외 사역자 스쿨에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동기를 적어주세요라고 처음부터 하면은 한참 생각하시고 이걸 뭘 써야 되지 고민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만남을 통해서 시작하실 때는 이제 뭐 가볍게 숫자를 먼저 적을 수 있다든지 또 가벼운 이렇게 단어들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해 나가는 시간으로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물꼬를 틀어나가는 게 온라인에서 이제 좋은 기법이다라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초반부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컴퓨터가 이제 PPT보다 아무래도 우측 화면에 이제 카메라가 조금 나오실 거고요. 네, 이제 공유 화면에 보실 수 있도록 이제 PDF로 좀 공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장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온라인 아버지 학교는 기존에 뭐 저희가 우리 했던 오프라인 아버지 학교에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로 사역을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 사역을 이제 더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전환해서 운영을 하지만 코로나가 없어지고 오프라인이 활발하게 열리더라도 온라인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었던 분들을 함께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부에서 한국에서 국내에서는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로 좀 여러 기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아버지들이 좀 많이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때문에 좀 시간을 오랜 시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 아버지 학교가 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아버지 학교는 모든 형제, 지부 또 우리 해외 지부 모두 형제님들께서 정말 땅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을 액체하는 활동 사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아버지 학교 이제 어떤 좀 특성과 차별화가 있느냐라고 하면 일단 우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줌을 통해서 실시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러닝으로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교육 영상을 보고 하는 그런 온라인 교육과는 반드시 확실히 차별화가 있고요. 또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이제 지원자, 강사, 진행자, 조장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아버지 학교의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요. 또 조장을 통한 이제 지원자 케어가 들어갑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신방 전화도 하시고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조모임을 예전에는 이제 주차에 조모임 한번 하려고 그러시면은 언제 시간 약속 잡고 어디 장소 모여서 하는데 되게 뭐 약속 잡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할 때 보니까 줌으로 그냥 언제 밤에 늦게 한 10시쯤 저녁에 봅시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간 딱 내서 뭐 1시간, 1시간 40분, 40분 이렇게 딱 보고 헤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형태로 좀 중간중간 조모임도 더 줌으로 편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와 예시. 이제 진행한 애는 예식 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전부 다 묵상을 통해서 넘어갈 건데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세족식은 이 줌 화면에서 부부가 동시에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세족식까지 진행하는 걸로 해서 오프라인 버금가는 또 편안한 본인들 집에서 세족식을 함으로써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동일한 아버지 학교랑 또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아버지 학교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강의가 있죠. 여기 이제 지난번 이제 김성무 장로님, 한응효 권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사진을 캡처한 건데요. 네, 이렇게 강의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화면 공유를 하고 강의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강의 보이는 화면이 나랑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이 PPT 공유 화면만 보이고 저는 조그맣게 보이죠. 이거를 마우스를 중간에 이렇게 화면 중간에 딱 갖다 저기 화면과 제가 보이는 그 사이에 갖다 하시면은 이 화면 크기 조정하실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네. 화면 크기라면 이렇게 그 화면을 위쪽으로 쭉 미시면 줌에서 PPT 화면이 조그매지고 여러 명이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기를 선택하셔가지고 보기를 선택해서 여러 명 보기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로 이렇게 바꾸시면 지금 같은 동일한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제 다른 지원자분들의 얼굴도 함께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나눔이 또 좋았다고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인터뷰하는 영상을 캡처한 이런 형태를 한 건데 수료식 때 좌측에 보시면 이제 진행자 형제님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원자 이제 부부 수료식단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세요. 요거는 이제 줌 화면 안에 비디오 추천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처음에 지금 현재 제가 추천을 돼 있어요. 그래서 특정 한 분을 공동 이제 추천 추가를 하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한번 딱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참가하시는 표정이 오늘 제일 잘생기신 분으로 제가 한번 추천 추가를 해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재우 지부장님. 네, 지금 다른 분한테 이렇게 두 분이 인터뷰하듯이. 예, 오늘 참가하신 소감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 아시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서 너무 이렇게 많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얼굴 뵙고 참 기쁘고요. 특히 우리 김성목 형제님, 아이고 아주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보기가 좋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김성묵 장로님을 지명하셨기 때문에 추천을 제가 한 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세 분이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도 되고, 그러면 저희 세 분이 이렇게 거론됐으니까 세 분 저희 장로님까지 마이크 해제하시고, 네, 다 같이 이제 아버지 학교 구호 한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야, 야, 구호 시작. 아버지가 아버지가 살아야 살아야. 가정이 가정이 산다. 산다. 얍, 한 번만. 아버지가 얍. 살아야 가정이 산다. 산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야! 얍. 야.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별로 묶으셔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구호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볼 수 있는 이런 또 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다들 줌을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신 분도 있고 줌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도 있지만 줌 기능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 줌 기능이 아버지 학교 중간중간에 어떻게 좀 적용이 돼서 진행될 수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면서 함께 접목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조별 나눔. 조별 나눔은 오늘 조별 나눔을 끝부분 아마 이제 좀 소그룹 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조그룹 나눔 뭐냐면 이제 메뉴가 이건 이제 호스트만 보이는데 소그룹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그룹 방을 만들어서 조별로 다시 이렇게 인원 3명, 4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건 지금 현재 한 3조 여기 했던 3조 화면을 구호 한번 하시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이제 라는 모습을 저희가 캡처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예식은 이제 묵상으로 좀 대체를 하셔서 강사님 강의 끝나시고 의미만 좀 살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의미를 통해서 이제 혼자 예식 의미를 이제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 마지막 수요 주차에 이제 수료식 지금 세족식을 저희가 캡처하려는데 불을 끄고 하다 보니까 화면이 여기 다 사라지세요. 이렇게 밑으로 사라지셔가지고 화면이 안 나와서 일단은 그냥 수료하는 장면으로 캡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족식, 수료식, 5주차에는 이제 이렇게 예식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집에서 본인들께서 편안한 장소에서 하시다 보니까 또 진솔하게 좀 나눔도 하고 세족식이 좀 진솔하게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부부들끼리만 이렇게 진솔하게 좀 가능한 좋은 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 구성에 대해서 이제 좀 핵심 부분 설명드렸고요. 본부에서 이제 준비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좀 도입 단계로 파일럿으로 이제 지부에 좀 권한을 많이 드려서 지부에 도입해보고 싶은 것도 좀 시도해 보시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온라인 아버지 학교 이제 그동안 파일럿 진행된 5기, 최초에 운영한 5기를 가지고 이제 7월 말에 이제 최종안은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위원회 심의가 통과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표준 온라인 기준 진행안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에 헌자스쿨 교육을 9월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헌자스쿨은 어려울 것 같고요. 줌으로 헌자스쿨 온라인 아버지 학교에 대한 헌자스쿨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시간 맞으시면 또 해외에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헌자스쿨 때 또 이렇게 온라인 아버지께서 좀 더 심화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배울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아버지 학교 이제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건 좀 국내 지부 기준이에요. 국내 지부 기준인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해놨습니다. 지원자 모집 폼에 대해서 온라인 처음에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초반에는 좀 말들이 많았어요. 아직도 이 부분 때문에 좀 지부에서는 이게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일단 지원자 온라인 아버지 학교는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게 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지원자 모집에 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니까 여러분들 계신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막 접속해서 다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지부 개설했는데 호주 아니면 미국에서 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미주 개설할 때 한국에 와서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역 제한이 없는데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 좀 더 개설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개설 지역의 지원자가 개설 지역 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면 또 그 수료하시고 그 있는 스태프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더 많아진다면 그쪽 이제 개설 지역으로 이제 안내를 좀 유도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교회 또는 단체가 이제 또 개설을 요청하시면
그 지역 아니 그 교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우선 등록해 드리고 나머지 추가로 또 받아서 이렇게 열게 해드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인원 및 등록금. 네. 이거 되게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한 12명에서 21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21명까지도 좀 맞는 느낌이 있는데 뭐 지원자 및 스태프가 충분하면 21명 이상 하셔도 되고요. 한국에서 일단 등록금 1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12만 원, 그리고 온라인이 10만 원 하는데 일단 이 10만 원 하게 된 이유들이 보면은 온라인 하게 보면 오프라인처럼 많은 인원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수 인원 개선할 수 가능이라 했는데 등록금 10만 원에 한 10명이면은 뭐 충분히 아버지 학교 개설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낮게 등록금이 책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사역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 등록금 갭이 너무 크면 온라인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좀 이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아버지 학교 장점, 온라인 아버지 학교는 정말 기타 어떤 일원인 온라인 교육화보다 정말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등록금 1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방향이 이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개설하실 때 뭐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개설에 이제 방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기간 및 시간입니다. 뭐 4에서 4주 하시는 데도 있고 5주 하시는 데도 있어요. 미주 같은 경우는 6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4에서 5주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개설 단체에서 이제 협의하시면 뭐 시간을 좀 쪼개서 이렇게 6주로 갈 수도 있는데 기본은 이제 4에서 5주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고 한 주에 초반에는 저희가 2시간으로 했어요. 2시간 했는데 2시간이 조금 더 이 시간이 길어도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준하는 2시간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되도록 평일보다는 주말 토요일 오전이 아무래도 출석률이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한 10시부터 12시 20분 사이에 진행하시면 출석률이 되게 매우 좋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변수가 갑자기 뭐 직장에서 뭐 콜이 온다든지 아니면 야근 급한 이제 업무가 생기면은 저녁 참여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또 평일날 같은 경우는 주말을 시간 낼 수 없는 주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국내에서는 목요일에도 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설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7월 말 기준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네, 국내는 현재 24개 기수가 개설이 됐고요. 수료는 468명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총 8기, 그러니까 온라인만입니다. 온라인만. 8기 개설돼서 129명 현재 수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교육까지는 제가 어디 이렇게 되는지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제 숫자가 늘어나니까 뭐 일일이 좀 설명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표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이 중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이제 저희가 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군 가족사랑 캠프가 13회 수료해서 230명 수료했고요. 또 국내 안에 여기 부부학교도 온라인 부부학교도 1회 해서 11가정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미주, 일본, 네팔, 대만, 싱가포르에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피드백을 좀 조사했어요. 수료 이제 교육이 온라인 끝나고 나서 구글 설문지로 이제 설문 만들어가지고 지원자분들 설문을 좀 드렸는데 초반 이제 5기수 수료자 중에 45명이 이제 피드백 조사 설문을 참여했고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 전반적인 만족도를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90% 이상이 만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해서 이제 좀 저희가 점수를 매겼었는데요. 매우 좋음이 45명 중 26명, 좋음이 14명. 그래서 좋음까지 딱 봤을 때 90%, 응답자 90%가 매우 좋음 이상, 만족도에서 좋음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다. 그래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도 수료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후 이제 국내 아버지 학교 이제 하반기에 현재까지 개설되었네요. 지금 본부를 통해서 개설을 하고 싶어서 본부를 통해서 이제 개설하고 싶어서 저희가 지부에 소개해주고 이제 현재 교육해드리고 있는 지부도 있는데 현재까지 개설 확정된 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학교 온라인 2기
온라인 2기가 이제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무박그 온라인 여기 13기라는데 수원 13기고 온라인 3기입니다. 수원 지부랑 이제 함께해서 10월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남량과 본부, 평택, 안성, 대전, 전주에서 8월 달에 3개 시작되고요. 9월 달에 2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개설 확정이 된 이제 이후 일정들입니다. 국내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 좀 전반적인 흐름 소개와 그리고 그 개설 일정 또 현황을 좀 공유해 드렸고 또 온라인 아버지교 효과가 어떻게 좋았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현준 강사님을 통해서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서술로 표시해 주시면 질문을 받고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고요. 강의를 제가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질문이 없으시리라 믿고 그러면 오늘 제 전반부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제 후반부에 저희 이제 김현준 강사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준 강사 중간 쉬는 시간 있나요? 네, 지금 원래 강의가 한 30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5분 휴식 시간 후에 2부 순서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은 5분간 휴식 저희 화장실 다녀오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마실 것 준비하셔서 5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제 온라인 아버지 학교를 위한 이 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한 45분 정도의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잠깐 쉬는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또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형제님들 이제 한 분 한 분씩 또 소개하고 또 이후에 이 줌 내용을 토대로 소회의실로 나뉘어서 함께 또 실습도 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아버지 학교 줌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담당하게 된 본부 사무 2국의 김현준 간사입니다. 이 줌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들이 또 숙지하고 또 이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스텝 대신 저희 형제님들이 이 줌 기능을 숙지해서 온라인 아버지 학교의 사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되시는 이 지원자분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좀 대면으로 현재 모이는 상황들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지부 안에서 함께 저희들이 또 기도 모임이나 또 이렇게 성경 통독 모임이나 그 외의 교제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 줌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크게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온라인의 각 파트별 안내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제 크게 저희들이 진행자와 조장, 부조장, 그리고 호스트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역할과 관계없이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함께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줌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각자의 역할에서 꼭 이 부분은 이제 알면은 진행하는데 또 조장의 역할을 하는데 호스트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요. 그 이후에 기타 및 주의사항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자의 역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의 교육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4시간이나 5시간과는 좀 많이 축소가 되어서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팩트 있게 지원자분들께 이 아버지 학교의 이 좋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상의 진행의 짜임새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행자분이 이제 기존에 하시던 역할은 동일하게 하시지만 조금 더 이제 신속하게 이 순서의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 타임키퍼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를 사용하고 또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의 불안정이라던가 또 이제 영상의 끊김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기적이고 좀 이제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들을 좀 지원자분들에게 또 양해를 구하고 또 이 부분들을 좀 잘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역할들을 진행자분들께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지원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을 양해드리고 또 그 부분들을 또 넘어가면서 이제 다음 순서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조장과 부조장님의 역할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 부조장의 역할이 조금 이제 새로운 형태로 좀 역할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조장님들의 역할들은 동일합니다. 지원자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또 케어하고 이 교육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응원하고 또 격려하는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그것과는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 줌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원자분들 중에 더러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을 먼저 좀 사전에 뭐 저희들이 전화나 뭐 이제 메일이나 또 SNS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이제는 이 줌이라는 환경들을 먼저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좀 개별적으로 줌 모임을 가지거나 또 그거를 통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기능들이 잘 되는지 또 이제 접속을 잘 할 수 있으신지 이런 사전의 어떤 그런 준비들을 통해서 해당 교육 이제 당일날에 이제 지원자분들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을 좀 추가적으로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부조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요. 이제 이 기기적인 결함의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이 접속의 환경이 조장님이 좋지 않아서 이제 튕기거나 끊길 경우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조장님이 대신해서 그 해당 조의 지원자분들을 좀 이제 섬겨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 환경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공간에서 어떤 이 온라인으로 다 함께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나눔을 하자고 할 때 좀 되게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조장님께서는 조장님을 좀 도와서 이제 지원자분들의 좀 속마음을 잘 이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본인의 이제 경험 또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를 함께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 시간들을 좀 함께 운영하는 역할들을 부조장님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호스트인데요. 아마 이제 이 줌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역할들을 하게 되는 이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이제 호스트를 맡으신 분들은 줌에 대한 기능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또 익숙하게 잘 활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자와 스태프분들 모두가 이 교육 환경을 잘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스트 분들은 드러나지는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자분들을 살피고 스태프분들을 살피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호스트를 혼자서 하는 것이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 이상의 인원을 함께 둬서 한 2명에서 내지 3명 정도의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가 함께 이 해당 일정들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지금 제 시간에는 김학원 국장님께서 또 이제 호스트로 또 섬겨주시고 계시고 또 제가 앞 시간에는 이제
디마공장님께서 강의하시고 김성문 이사장님께서 이제 격려사 하실 때 계속해서 저와 국장님께서 이제 호스트 역할들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한 세 가지의 이 큰 그 카테고리를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통 영역, 이제 아버지 학교 형제님들이라면 함께 이제 숙지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 그리고 배경화면 변경, 그다음 본인 이름 바꾸기, 화면 보기 옵션인데요. 아마 요 3번, 4번은 이미 저희가 앞전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화면 보기 옵션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미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오디오나 비디오 사용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공통 영역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및 비디오의 기능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본인의 이 노트북이나 뭐 이제 모바일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작업 스케줄러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 모양이 이제 오디오를 담당하고 이 비디오 모양이 이 본인의 화면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콘을 이제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이것을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또 사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눌러서 이 표시가 만들어지도록 해서 음소거를 하면 됩니다. 비디오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이제 좀 복잡하다, 그리고 뭐 좀 손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Alt A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디오는 Alt A를 눌렀다가 누르면 활성화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또 음소거가 해제가 되고 음소거가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도 Alt V를 누르시면 비디오가 활성화가 됐다가 또 비디오를 비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시면서 직접 좀 이렇게 지금도 아마 하시면은 바로바로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바로바로 실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말을 하고 싶을 때만 이 마이크를 켜겠다. 그러니까 음소거는 항상 해두고 마이크를 일시적으로만 내가 잠깐 사용을 했다가 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페이스바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스페이스바가 일종의 이제 무전기에서 저희들이 말을 할 때 이제 버튼 하나를 누르고 저희들이 이제 말하고 말이 끝나면 버튼을 놓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꼭 누르고 있으면 아마 중간에 이제 일시적으로 음소거가 해제됐다라는 표시가 뜨면서 마이크가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자동으로 음소거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저희들이 의사 전달을 할 때 서로의 오디오가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서로가 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 배경 화면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봤을 때 가상 배경 화면을 이제 몇 분 사용하지를 않으신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상 배경 화면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해 드리고, 제가 여기에 바로 그 채팅창에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따가 실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배경 변경은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이시는 요 비디오에 보시면 이모티콘 모양 하나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고, 요걸 누르시면 요 큰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여기서 가상 배경 선택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요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네, 지금은 제가 여기 가려놨지만 여기에 본인의 얼굴이 바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배경 화면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학교를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현수막 배경 같은 거, 이제 아버지 학교의 어떤 이제 배경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미지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화면과 배경화면 중간에 이제 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본인의 컴퓨터의 어떤 그 경로가 나옵니다. 폴더가 하나 뜨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운을 받아 놓은 그 폴더로 경로를 이동해서 추가를 하시면 이 샘플 보이시죠? 여기 이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제 배경이 있고 뭐 이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요 화면에서
바로 이제 적용된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을 닫으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 배경을 제가 이따가 바로 업로드를 해드려서 이제 실습 시간 때 한번 직접 해보시고 이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름 바꾸기입니다. 이름 바꾸기는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는 접속하시는 모든 참가자들을 임의로 저희들이 변경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참가하시는 형제님들은 본인의 이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는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셔서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를 진행할 때 어떤 공식으로 이름을 바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에서 본인의 더보기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고요. 본인의 화면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이름을 바꾸기를 눌러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면 보기, 요 갤러리 발표자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지금 아마 화면이 제가 메인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메인이 돼 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발표자뿐만이 아니라 참가하는 모든 분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보기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발표자 그리고 갤러리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뜨실 거예요. 그래서 발표자는 말 그대로 이제 발표하는 한 사람을 가장 크게 보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갤러리 보기는 전체 참여하신 분들의 화면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누르면 메인 화면이 여기 있고 위쪽에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 공유 화면이 여기 있고 여기에 갤러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김학원 국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경계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게 살짝 갖다 대면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오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좀 당기면은 화면 공유 화면이 작아지면서 갤러리 보기 상태에서는 이제 참가자들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는 이제 화면 공유를 더 크게 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쪽으로 다시 옮겨서 참가자는 작아지고 화면 공유의 화면이 켜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지금 적용을 하나씩 해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가 기본적으로 좀 숙지를 해야 될 내용들, 오디오와 그리고 배경화면 변경, 이런 기타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각 파트별 역할별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기능 안내 진행자입니다. 진행자는 이제 사실 많은 기능들을 쓰지 않습니다. 공통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좀 하시면 좋은 것이 화면 공유입니다. 특히 화면 공유에서 PPT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자분들께 순서별 또 묵상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자분께서 이 PPT를 공유하실 줄 알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더러 진행자분들이 진행 때문에 PPT 공유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호스트에게 이 PPT를 좀 대신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호스트가 워낙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PPT를 담당하는 순간 호스트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원자분들께 좀 어렵지만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서 그 전체 진행에 대한 PPT 내용은 꼭 이제 본인이 화면 공유를 해서 진행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PPT를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공유하기 전에는 반드시 PPT가 그 프레젠테이션이 실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이 실행이 돼 있지 않으면 이 공유 화면을 눌렀을 때 이 화면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PPT를 실행을 하시고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그 작업 스케줄러 중간에 보시면 화면 공유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지금 이 화면에는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 화면 1과 화면 2는 저의 지금 현재 모니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화면 1로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보드,
또 이제 애플 기기를 좀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미러링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화이트보드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마우스로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크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기나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을 참가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예시안인데 PPT를 제가 실행을 한 상태에서 공유를 누르니까 다음과 같은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공유하고자 하는 PPT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거나 그냥 누른 다음에 공유를 누르시면 이제 화면 공유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는 동영상, 뭐 사진 모두가 동일하게 실행이 되어 있어야만 화면 공유가 가능합니다. 네, 잠깐 제가 네. 예, 그래서 진행자분은 이제 화면 공유에 대한 부분들만 잘 신경 써주시면 이제 나머지 어떤 기능들이나 이런 지원들은 호스트 분들이 하시게 되고요. 또 강사님들도 강사님들의 PPT를 다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전체 진행에 대한 PPT만 잘 준비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줌 기능에서 조장님들의 역할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다운 및 설치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왜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본인이 뭐 설치하고 이제 다운받고 하는 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지원자가 어디서 다운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줌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검색창에 zoom.us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리소스라는 글씨가 있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이제 갖다 놓으면 요 해당 창이 나오게 됩니다. 요 해당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첫 번째에 있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 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거를 설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지원자분들에게 모르신다는 분들에게는 조장님이나 부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사용자분들은 이제 아이폰 유저나 이제 애플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줌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 안드로이드 계열의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줌을 검색하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이제 계정이 있어야만 사용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이제 사용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회의 초대인데요. 아마 이번에 제가 이제 뭐 본부장님 또 뭐 지부장님 각 이제 지역에 계시는 리더십 분들에게 제가 이제 요 동일한 내용을 아마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링크입니다. 이제 가장 간편하게 사실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링크를 그냥 누르면 이제 줌이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는 이제 링크를 받았는데 노트북에서 이 링크를 일일이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이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링크로 접속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회의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제 다루지는 않고요. 우선 요거는 이제 요 내용을 복사해서 지원자분들에게 조장님들은 전달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고 요 비밀번호 접속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지원자분들께서 참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원자분이 이제 보낸 문자를 뭐 잃어버렸다.
또 뭐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당일날 갑자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교육 중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회의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러에 보시면 이 참가자 버튼이 있는데 이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팝업 창으로 뜨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옆에 이렇게 딱 뜨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초대 버튼을 누르시면 요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초대 링크 복사와 초대 복사 중에 선택을 하셔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링크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초대 링크 복사보다는 초대 복사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링크 복사는 링크만 복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초대 복사는 링크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회의 아이디를 같이 복사를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링크보다는 초대 복사를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이 접속하는 루트가 두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장님과 부조장님들께서는 초대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숙지를 하셔서 나중에 지원자분들께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이제 조별 사진을 찍는데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면 캡처를 조장님들이 이제 소회의실에서 조별로 할 때 이제 화면 캡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단축키가 있습니다. 윈도우와 쉬프트와 S를 누르시면 이제 동시에 딱 누르시면 그 화면 중앙 상단에 이 네 가지의 선택 사항이 뜨게 됩니다. 화면이 살짝 어두워지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캡처를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사각형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선택하는 캡처 방식이고요. 이 자유형은 말 그대로 이제 곡선이나 뭐 이런 다양한 모양으로 캡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창 캡처는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제 카카오톡 창도 있고 뭐 이제 줌 창도 있고 뭐 인터넷 창도 있고 이렇게 막 겹쳐 있어요. 그러면 이 창 캡처를 눌러서 캡처를 이제 하시면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겹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창을 선택해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로 요거랑 요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월하게 캡처를 하셔서 추후에 좀 뭐 그림판이나 간단한 이제 도구로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은 말 그대로 화면을 전체 그냥 현재 화면 본인이 보고 있는 화면 자체를 캡처하는 건데요. 듀얼 모니터로 만약 사용하게 되면 길게 이렇게 분할이 돼서 전체 화면이 자동으로 캡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Shift, 윈도우 S 요거를 사용을 하셔서 캡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PPT 화면을 이제 캡처를 했어요. 아까 그 단축키를 눌러서. 그렇게 단축키를 눌러서 캡처를 하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우스로 요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축키로 눌러 캡처를 누르면 이렇게 캡처 및 스케치라는 툴로 이렇게 새로 하나가 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이제 좀 부분적으로 자르고 싶다고 하시면 이 자르기를 통해서 편집을 잘라내도 되고 아니면 이 저장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캡처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 화면 공유를 하고 있으면 이 사용 캡처가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캡처는 가능한데 상대방이 공유를 할 때는 단축키 사용을 한 캡처가 좀 불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이제 좀 대안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이 키를 통해서 캡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좀 복잡한 방식이라서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일단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줌 화면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이 표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약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샘플 화면인데 제가 요 화면을 그냥 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요 프린트 스크린을 그냥 눌렀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은 없지만 캡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판을 실행을 해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딱 그림판 화면에 이렇게 캡처가 붙여넣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이제 요 참가자 요거 없애고 요 부분만 좀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을 누르셔서 그 화면 드래그 하듯이 이게 쭉 이렇게 당기면 이제 점선으로 된 사각형 모양이 뜨면서 영역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그 선택 영역만 복사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절반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이 그림판을 새로 만들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것만 이제 저희들이 캡처를 해야 되니까 새로 만들기를 하면은 기존의 파일을 저장하겠냐라는 표시가 뜨는데 그거는 저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캡처된 거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누르면 제가 선택한 영역만 딱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요 추후에 요 PPT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조금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장님들이 요 부분까지 함께 좀 알고 계시면 교육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름 바꾸기가 나왔는데 이제 호스트 입장에서 이름 바꾸기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는 이게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따가 나올 내용인데 그 소회의실에 그 방을 배정할 때 이름 바꾸기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학교 교육을 할 때는 어떤 공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태프 분들은 호스트는 그냥 호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들은 카메라도 사용하지 않고 오디오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스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진행자는 진행자 본인 이름, 그리고 조장은 조장 본인 이름. 근데 이제 앞에 1조,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겠죠. 1조장, 2조장, 3조장. 부조장도 1조, 뭐 부조장, 누구. 이런 식으로 앞에 해당되는 조의 그 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은 뭐 1주차 혹은 뭐 1강 강사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강사님의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관을 하시거나 또 지부 스태프분들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경우 이제 그럴 때는 저희들은 이제 현재 봉사자로 통일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이후에 소회의실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같이 연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이미 저희는 조 편성이 다 돼 있을 거니까요. 1조 뭐 누구 3조 누구 이렇게 다 통일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이제 지나갔었는데 추천 비디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추천 비디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스트가 추천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이제 발표자만 딱 보이게 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호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에 있는 사람을 나는 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 점점점을 눌러서 모두에게 추천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하나가 고정이 되고 위쪽에 참가자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제 그 진행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전체 나눔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저희들이 똑같이 이제 화면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우측에 점점점이 보이잖아요. 요거를 누르면 이 추천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딱 누르시면 첫 번째 진행자, 그리고 이거는 지원자. 요렇게 편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로 해서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해본 바로는 9명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계속 확인하면 되고 이렇게 추가를 해서 좀 패널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원자분들에게 진행자가 질문하면 지원자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교체가 있어요. 추천 교체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 말고 다른 분을 이제 교체를 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제 진행자랑 이제 여기에 다른 지원자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할 때 강사님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면은 이제 취소를 했다가 다시 추천을 하기보다는 강사님이 여기 계시면 강사님의 화면에 점점점을 누르면 추천 교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 교체를 누르면 이 1번과 2번 두 개가 취소가 되면서 한 사람만 딱 추천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추천 교체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매끄러운 진행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추천 추가를 통해서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전체 나눔 그리고 순서 전환 때 이런 기능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제 소회의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회의실은 이따가 저희가 실제로 할 때 제 화면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은 호스트와 공동 호스트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소회의실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하나가 뜨게 되고요. 몇 개의 소회의실을 만들 거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4개 조가 있으면 4개의 소회의실을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자동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 편성이 이미 사전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명단에 맞게 수동으로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기를 잠시만요. 네,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뜨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회의실을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의실이 하나만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의실 1로 기본적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조 이름이 있으면 그 조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쉽게 뭐 1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은 추후에 이제 그 참가자 명단에서 이 회의실에 넣을 사람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순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조, 뭐 2조, 3조, 4조 이렇게 다 편성이 이제 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여기를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옵션 혹은 이제 설정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설정을 들어가시면 어떤 방식으로 소회의실을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설정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참가자가 소회의실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제 1조 뭐 분이 그냥 궁금해서 2조, 3조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분들에게는 이 권한을 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가 언제든지 메인 세션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부분들은 이제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거는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혹시나 저희가 잘못해서 1조 분이 뭐 2조로 가거나 할 경우에 이게 이제 그분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분이 아예 이 회의실을 줌을 껐다가 다시 켜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을 설정할 때 물론 호스트가 잘 해줘야 되지만 혹여나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때 다시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당된 모든 참가자를 자동으로 소회의실로 이동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안내 멘트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의실을 초대했습니다. 참가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이런 안내 멘트가 뜨는데 좀 이제 좀 안 들어가시는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소회의실을 몇 분 동안 운영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별 나눔을 할 때 진행 안에 편성되어 있는 시간만큼만 저희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25분이면 25분 이렇게 입력하면 25분 동안 소회의실이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만료되면 나에게, 호스트에게 알림이라는 표시를 체크를 하면 이게 체크가 해제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30분이에요. 그럼 30분 하다가 바로 그냥 꺼집니다. 회의실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0분 딱 지나고 소회의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이제 호스트에게 안내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좀 나눔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스태프들이 회의를 해서 뭐 한 1, 2분 정도 더 합시다 라고 하면 그대로 둔 상태에서 2분 후에 그냥 종료를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회의실을 닫은 후에 카운트다운을 체크를 하시면 30분 후에 이제 여긴 60초라고 되어 있는데 60초를 카운트를 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는 총 31분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네, 그래서 카운트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냥 30분 사용하고 바로 소회의실을 닫겠다고 하시면 이 카운트는 그냥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리 좀 마무리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려면 이 카운트다운을 사용하게끔 체크를 해두시고 해당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이 설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할당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 바꾸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앞에 뭐 이름도 안 바꾸고 뭐 들어온 대로 뭐 영어로도 들어오고 뭐 가끔은 그 접속한 이제 사용하시는 기계 이름 아이폰 뭐 갤럭시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뭐 김현준인데 들어왔더니 뭐 김철수로 이제 들어왔더라. 그러니까 집에서 그 가족들이 같이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뭐 자녀나 아내분의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장이나 호스트가 이분이 누군지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이제 저희가 조편성 표를 보면서 막 체크를 하다 보면 소회의실을 빨리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호스트가 접속자들이 들어오자마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1조, 김길동 씨가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은 1조 김길동으로 딱 바꾸고, 이제 1조장님도 딱 바꿔서 이렇게 그 오름차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숫자 빠른 순서대로 이제 자동으로 이 줌은 정리가 되거든요. 1조라고 돼 있으면 1자가 적힌 이름이 제일 위에 오게 되고 그 다음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이 숫자를 붙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할당을 딱 누르면 1조니까 1조의 부분들만 딱딱딱딱딱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조는 또 2자로 딱 적혀 있는 분들만 딱딱딱딱 체크를 이렇게 딱딱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할당이 끝나면 회의실을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자동으로 각자의 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스트에게 이런 창이 뜨게 돼요. 지금 회의실 1에 김현준이라는 사람과 현준 김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다. 요런 이제 표시가 뜨게 되고요. 이제 뭐 2조, 3조가 있으면 2회의실, 3회의실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메시지를 전체에게 브로드캐스트를 누르시면 각 소회의실의 호스트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뭐 2분 남았습니다. 뭐 1분 남았습니다.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전달을 하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제가 테스트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제 소회의실 안에 테스트라는 메시지가 중앙에 뜨게 되고 또 PC나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앙 상단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현재 여기는 소회의실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 조장님들이 보시고 이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호스트의 역할, 주요 기능 역할까지 일단 돌아봤고요. 이제 운영에 따른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 앵글을 좀 잘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시면은 화면이 턱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딱 이렇게 가려져 있으신, 이렇게 딱 위치가 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화면이 얼굴 전체를 이렇게 딱 가려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이 여유분을 두고 정중앙에 딱 위치한 요 상태가 정면을 보고 있는 느낌의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은 좀 스탠드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 옷, 저희 복장을 항상 단정하게,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이 보통 저도 지금 집 아니거든요. 작은 방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아기들이 있어서 좀 막 어질어질해서 가상 배경으로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깔끔하게 지원자분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반드시 비디오를 꺼주시면 좋습니다. 오디오도요. 이제 가끔씩 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카메라랑 오디오랑 켜져 있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줌 온라인 초창기에는 이거를 이제 접속은 하면서 뭐 보고 싶어서 이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씻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동을 해야 될 때는 오디오와 비디오를 반드시 꺼주시고, 모든 세팅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오디오와 비디오를 켜고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이어폰을 꼭 사용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요. 이건 이제 화울링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보통 스튜디오에서 주요 인원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이게 이게 이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화울링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어폰을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사용을 하셔서 이 화울링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수가 이제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아유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실 호스트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 호스트와 진행자가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자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 달라고 전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좀 기다려 줄 줄 아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은 카톡방을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저희 채팅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채팅창을 가끔씩 이 스태프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내용을 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기수의 단체 카톡방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화면 기록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다 전면 지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오고, 또 초상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화면 기록은 지부에 현재는 지금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 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참관자의 인원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참여자를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참여했는지 다 보는데, 이분은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될 뿐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왔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 교제를 하거나 전체 나눔을 할 때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인원들에 한해서만 초대를 하셔서 이렇게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함께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모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아버지 학교 헌신자 스쿨 때 조금 더 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축약해서 진행한 내용들인데요. 네,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아버지 학교의 링크로 바로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지금 찍어 보셔도 되고요. 들어가시면 각 영역별로 유튜브 영상과 링크, 그리고 이제 강의안도 함께 지금 첨부가 돼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 해외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사항이 있거나 사역 관련해서 좀 이제 문의사항, 또 혹시 현재 지역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과 함께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함께 중보해야 될 영역들은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 함께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좀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톡 계정도 이제 여기 안내해 드렸고요.
또 혹시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확인을 못합니다. 메일은 이 아래쪽으로 보내주시고, 요거는 제 개인 메일이라서 거의 안 보는 메일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계정으로만 추가를 해주시면 또 제가 함께 좀 교제하고 또 지원 부분들 함께 제가 지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강의안 제가 이따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요 또 QR코드 필요하시면 뭐 파일 보시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요 교육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질문이 아니고요. 네네. 아까 우리 김현중 강사님이 그 화면 캡처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주셨는데, 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본인 공유가 아닐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두 예, 번째 설명하신 그게 좀 긴 그 예. 네, 좀 설명인데요. 어려우시죠. 네네. 그 말고 좀 네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윈도우 키가 있잖아요. 키보드에. 윈도우 키하고 프린트 스크린을 동시에 누르시면은 자기가 화면을 하나를 쓰면은 하나를 캡처해주고 화면을 두 개 쓰시는 분은 동시에 두 개를 캡처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설명하신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윈도우 키 누르시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은 그게 그 화면 캡처 스크린샷 그 폴더에 계속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편집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기능 감사합니다. 네, 저도 잘 해두고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연구해서 또 강의안을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전체 화면으로 네네. 해놓으면 그 그림판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PC로는 전체 화면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러면 지금 밑에 그게 스크린이 안 이제 그게 그림판이 안 뜨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키보드에 있는 그 윈도우 키하고 프린트 스크린을 동시에 눌러서 계속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은 그 파일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그 나중에 폴더를 보시면 사진 폴더 안에 스크린샷 하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천천히 편집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볼 테니까 진행하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김승 형제님께서도 손들기 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제가 아까 이 내용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네. 저도 뭐 이제 뒤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었어요. 네, 근데 네네. 혹시 그 봉사자는 한 몇 명 정도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뭐 네.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네네. 이제 관리팀도 있고 사실 있는데 현재 온라인에서는 좀 역할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드러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지금 현재 중보기도 팀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온라인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실 때 봉사자로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보기도 팀이 한 분이거나 뭐 두 명이면 이제 편성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관리팀도 뭐 보통 이제 한 명 정도 지금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전체 스텝은 조장 4분, 호스트 뭐 3분, 그리고 진행자, 또 강사, 중보기도, 그다음에 관리팀에서 한 10명에서 12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선까지 알겠습니다. 하면은 한 15명 이상 정도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 스텝 편성하실 때 조장 인원, 그러니까 지원자 인원 수에 따라 이제 스텝 인원이 아무래도 변동이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추천해 드리는 조편성이 조장 한 분에 지원자 3명. 이유는 이제 전부 다 노트북으로 접속하시면 이 화면에서 보는 게 큰 무리는 없는데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한 화면에 이렇게 최대 4명까지 공유가 돼요. 4명까지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인원은 이제 조장 한 분에 지원자 3분으로 해서 이제 스텝 인원을 확정해 주시면 아마 나머지 이제 인원들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아마 스텝 구성하시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 강의가 지금 45분 동안 계속 앉아서 지금 들으셔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실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여기 오신 분들 각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 전에 한 10분 정도 저희들이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좀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좀 음료도 좀 마시면서 또 다음 순서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후에 좀 화면도 좀 끄시고요. 좀 잠깐 좀 휴식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시 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중 간사, 그러면 그걸 저 아까 그 백태지 본부장이 얘기한 것 하려면 네. 미리 스크린을 밑에 이렇게 파워포인트처럼 깔아놔야 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윈도우랑 프린트 스크린을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제 화면을 하나 네, 지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거를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면은 요 사진 폴더에 그 스크린샷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네네. 네, 아, 그래서 그걸 누르면 네네, 그 단축키를 누르시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필요하실 때 편집을 하실 때 일단 여기에다 저장을 해놨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는 지금 나도 열심히 눌렀는데 다 돼 있겠네. 아마 돼 있으실 겁니다. 그 사진 폴더에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게 하다 보면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네. 사람 얼굴을 꽉 차가지고 지금 이 컴퓨터에 빈자리가 없어서 밑에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네네. 키보드로다가 이걸 동시에 눌러서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네, 맞습니다. 저기 들어간다 이거지. 네네네. 예, 이사장님 저기 확인하시는 방법이요. 예.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잠시 깜빡하면서 저장되는 게 보여요. 한번 이게 눌러보시면은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흐려졌다가 다시 밝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이 찍힌 거거든요. 윈도우 그 키 있잖아요. 왼쪽 밑에 윈도우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딱 누르시면은 윈도우 키 그 홀딩한 상태,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윈도우하고 스크린을 누르면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네. 내 거는 그 위에 인서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뭐야 F 펑션 키를 같이 눌러야 되나? 프린트 스크린이 혹시 흰 색깔로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파란 색깔로 돼 있어요? 색깔 자체가. 프린트 스크린 키 자체가 그냥 뭐 이제 위에는 인서트라고 돼 있고 까맣게 그냥 인서트로 돼 있고 밑에는 PRTSC로 돼 있거든요. 근데 PLT 스크린 그게 그 흰 색깔이 아니고 저 파란 색깔입니까? 혹시 같은 한 키에 그 인서트하고 프린트 스크린이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린트 스크린 색깔이 혹시 파란 색깔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Shift 키를 눌러서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Shift하고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을 한번 눌러보세요. Shift 키를 홀딩한 상태에서 윈도우 키를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해보면 화면이 혹시 잠시 깜빡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없는데? 그래요? 키보드가 제 거 같은 경우는 프린트 스크린이 이게 흰 색깔로 맨 위에 있거든요. 삼성인데 예. 컴퓨터마다 기능이 다 다르니까 그죠? 예. 나중에요. 이거 FN 키를 누르면 된다. 그래요? 펑션 키요? 펑션 키를 그러면 누르고 거기에 아마 윈도우하고 프린트 스크린 누르니까
깜빡한다. 아, 됐다. 예, F1 키 누르고 윈도우 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하시면은 그게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아, 네. 드디어 알았다. 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맨날 네. 해가지고 저 스크린 그 해외 팀들 또 지방 팀들하고 이 미팅하다가 이걸 좀 캡처하려고 그러는데 번번이 실패해가지고. 예, 이 기능이 아주 좋아요. 그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 계속 그렇게 아, 진짜 프린트 좋네 스크린 이거. 해두고 아유, 진짜 좋네. 예, 나중에 편집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아까 한가 옆에 따로 이렇게 뜨는 뭐 밑에 오른쪽으로 저장하는 게 나오는데 그 많이 귀찮죠, 그렇게 하면. 화면 공유가 되면 또 저장이 안 뜨더라고 또 그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자기 뭐 싱글 모니터를 쓰시거나 듀얼 모니터 쓸 때 그 화면 자체가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예. 오랫동안 이 문제 내가 그 현중 간사한테도 그 전에도 질문해가지고 또 하다 보면 또 안 돼.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예, 예. 해주면 좋은데. 예,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요. 그래요?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예, 한번 봬요. 네. 아유, 우리 뭐 저 백태주 본부장은 이거 뭐 제일 잘할 텐데 뭐 싱가포르 최첨단 도시에서 이거. 아니, 오늘 뭐 조편성하고 하는 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그 싱가포르 영어 아버지 학교를 마쳤는데요.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람들이 호스트를 정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드시 호스트가 한두 명, 아까 설명한 것처럼 호스트가 한두 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조장님들, 진행자들이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호스트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진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한국에 살 때도 꼭 호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되면 본부에다가 맡기라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호스트가 꼭 거기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옆에서 따로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예. 호스트가 뭐 온라인에 좋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하면은 같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호스트가. 집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학교 할 때도 뭐 싱가포르 형제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실제로 그 미리에 있는 그 혹 형제가 미리에 있는데 미리에 있는 형제가 더 많이 참석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싱가포르 12명이 참석하고 미리는 16명이 등록했다가 13명이 아마 수료한 것 같아요. 지금 확인 중인데요. 예. 그리고 나는 이제 내일 저 미러키에 있는 한인교회하고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거든요. 지난주도 했고. 예. 3주에 걸쳐서 하는데 그럼 나는 뭐 강의만 해주면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호스트하고 그래서 예. 이거 더 얼마나 편하고 좋아. 뭐 미러키까지 가려면 여기서 아이고. 그렇죠. 하여튼 멀리 계셔도 뭐 얼마든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는 거 힘들. 돈도 안 들고 비행기 값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예. 이거 좋네요. 그랬더니. 예. 그래도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아유, 뭐 다들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예,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 네네, 쉬세요 좀. 예. 아유, 쉬세요. 네. 아유, 다른 분들도 쉬세요. 재호 형제도 좀 잘 지내고 있죠?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네요. 아유. 네. 성도에 우리 김학 형제님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성도에 네? 챙도에 가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아, 예. 상해에서 한번 뵀습니다. 상해에서 뵙구나. 네네. 아, 그랬구나. 아유, 감사하네요. 제가 이게 이제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나 봐요. 한 번밖에 안 뵈가지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수술할 때 제가 전신 마취를 5번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아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완전히 헤매고 있네.
건강하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강원식 목사님 더 핸섬해지신 것 같아요. 목사가 되지. 아니, 예, 오늘 장로님 뵈러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네요. 아유, 좋아요. 이거 목사님도 아셔야죠. 아, 여기서 저기 임종길 선생님 아시죠? 네. 예, 가끔씩 낚시 같이 갑니다. 아, 그래요? 아, 잘 됐네.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본부장님도 어제 만나가지고 식사했고요. 아, 그래요? 오늘 들어왔던데? 황보성 형제. 오늘 들어왔던데, 하여튼, 여기? 예, 예. 종종씩 같이 나누는데 아, 예. 부부가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반갑네요. 아유, 좋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쉼터도 저희가 지금 교회라고 못 부르고 쉼터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그러시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한번 틀리기만 하면 좀 한 20명이라도 이렇게 해보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 굉장히 얼굴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프신 후에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 병원 갔다 와서 지난주에 검사하고, 근데 잘 네. 치료되고 있다고, 괜찮다고. 네, 목소리도 좋고. 일단 1차 그 2년 됐으니까 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고 언제 한번 뵙고 싶은데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는 나갈 수가 없네요. 나가면 못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한국 더 위험해. 강보승 아무튼 본부장님 저기 딱 버티고 있네요. 예. 어제도 같이 저녁 먹고 예. 많이 도와줍니다. 아이,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간사들도 이거를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 계속 여기서 줌으로 교육시키고 본인들이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스타디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전문가들이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얼마나 공부하느라고 미국 신학교에 감사합니다. 이거 줌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아는데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오늘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네요. 해봐야지. 잠깐만. 예. 네, 우리- 저희 네. 계속.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2시 7분인데요. 저희